기아 2023년 실적을 스루풋으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8.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0.5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PBR은 1.53으로 매우 이것도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 삼총사 잘 나가네 하이브리드 타고 판매 상위 휩쓸어 송태 기자가 SBS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기아 아메리카, 기아 캐나다, 기아 도이칠란드, 기아 유럽 등의 해외 편집 법인을 두고 있으며 기아 슬로바키아, 기아 조지아, 기아 멕시코, 그 다음에 기아 인디아, 그 다음에 기아 말레이시아 등 강소 또 및 강소열 달기 강소열달 기아 기차 유한공사 발음하기 어렵네요. 해외 현지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회사가 소개하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2024년 1월 25일 이사의 결의에 의거하여 주주 가치 제고 및 취득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자사주 5천억을 취득할 예정이다. 주가가 좀 올라가게 생겼네요. 기아의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가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 상위 4개 중 3개를 휩쓸며 질주하고 있다. 요게 소렌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우리나라 서울 어디인 것 같죠? 한강변에서 찍은 것 같은데, 에, 이게 그 올림픽 공원 쪽 그 현대아산병원 쪽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8조 5천억 원으로서 26.1%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줄였습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그 손익으로서는 기대보다는 영업이익이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45.8%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14.4% 증가해서 최종 영업이익은 6조 3천억 원으로서 전년 3조 원보다 무려 11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3% 상승했습니다. 스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9조 2,700억 원대로서 25.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26.1%, 그 차이가 마이너스 0.8%인데 원재료 가격 하락했다고 1차 여기에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이 0.4%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가 6.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49로서 0.25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스루픈 영업이익은 6조 3,27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21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1천억 원이 적게 이익이 났고요. 적게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재고가 크게 증가한 거고 2023년도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그래서 내역을 보면은 올해 이상하게 그 재고자산에 유동이라는 말을 왜 다 붙였나 몰라요. 어, 유, 유동 재고 유형 자산이고 유동 자산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안 써도 다 될 텐데 어쨌든 그 표시한 대로 그냥 표시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액은 1,68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품 재고 좀 줄었고요. 반제품 줄었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고 전체 재고는 그 1,522억 원이 증가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MC와 OE로 두 개로 디커플링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39조 2,930억 원으로서 25.8%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6.2%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7조 원을 뺀 5조 9천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가공 비율은 13.1%로 전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2.8%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되죠. 1차 추론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은 이게 좀 분석하는데 껄쩍지근한 기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하는 비성분을 기아차나 현대차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인건비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무형사는 실제 돈이 나가는 아니는 비용 인식 금액이니까 이거는 저는 주로 잘 다루질 않죠. 거의 고정비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외주 하청업체들의 임금이 뭐 싸다 비싸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고 뭐 이래서 뭐 대중소기업과 뭐 하청업체가 그냥 박봉에 시달린다 이런 언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 기아차가 이 5조 9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여기에서 외주 가공비, 외주비는 얼마냐? 협력업체 이런 거를 오픈을 안 하니까 음,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모두 기타로 포함시켜 엄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저께인가 그 보도한 거를 제가 가져오면은 이거는 뭐 현대 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그 좀 소개했던 겁니다만은 중소기업 직원 여기선 결혼도 출산도 모두 불가능할 것 같아. 제가 질문, 특별 취재팀은 격차를 줄일 방법을 취재했는가?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게 대중소기업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이 뭔지 에, 어떤 내용을 취재할 수 그거 대한민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인데 특별 취재팀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엘리트들이라고 보고 잘 취재해서 공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1단계로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2022년까지는 상품의 증감액을 제외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어, 그런데 2021년에 그 1478억 차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 사업 보고서를 뒤져봐도 이게 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상품의 증감이라면 원재료의 사용에 그 이 상품 아니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그 사용액 말고 상품 매출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비성분에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역시 상품의 증감이고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도 거의 뭐 3년 연속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에도 안 나와 있는 이런 건데 이 금액이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재고자산 감소라고 돼 있는데 현대차는 이거를 없앴어요. 뭐냐 그러면은 각 국내 각 지점에 그 전시 차량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다라고 관계자는 설명을 했는데 현대차는 그걸 없앴어요. 그 재고로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서 현대차 직원들이 사는 거는 그 전시장에 있는 거를 출고해 가지고 사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이 좀 회사로서는 저는 좀 불투명하게 보인다. 이 갭투도 그거하고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조 4천억이 집행이 됐는데 12.3% 금액상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10명을 줄였어요. 인당 평균 임금비는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억 3,500만 원이고 감가상각비를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넣어봤고 감가상각비는 매년 더 줄어들겠죠. 이 정액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잔존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정률법으로 하든 정액법으로 하든 뭐 자기네들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지급 수수료가 4.4% 증가했어요. 매우 높은 평균 임금을 받으면서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한다면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이다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네요. 1억 5,200 받는데 노조가 활성화돼 있고 그냥 허구한 날 무슨 어, 조업 중단을 하겠다 이런 협박질들을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나라라고 노조 공화국을 만들려는 모양이에요 이놈들이. 다 로봇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생산을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30.5회전으로 거의 8회전 상승시켰습니다. 어, 이거 매우 잘한 거죠. 그리고 스루픈율은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0.43. 어쨌든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ROI 재고를 투자로 봤을 때 4.27로 2.51 배가 상승했습니다. 이자 부채 계속 줄여나가고 있네요.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를 표로 얘기하면은 아니 재고 회전율도 상승하고 스루프율도 상승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라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뭐 거창하지만 아주 기초 원재재를 자기네가 다 최종 들어오면은 이게 다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1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입증이 되고요. 판매 가격은 상승을 시켰을 것이다. 이것도 5.2%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어요. 판매 가격이란 사실상 원가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연결할 필요가 없는 상이다. 때문에 제조원가에 의한 판매 가격 분석은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다. 스루프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원가 회계 개념으로 2024년 매출액 예출액은 75조 정도 할 것 같다. 58조 했는데 2023년도 실적 베이스로 간다고 한다면은 요때 재고를 10% 줄였으니까 내년에도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에, 뭐 그러니까 이게 줄였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를 증가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 그 13조 3,800억 원으로서 약 한 3천억 정도 가만히 있어도 재고만 증가해도 3천억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르폿 회계로 예측해 보는 것은 73조 3천억 정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 회전율을 31회 전까지 조금만 더 성공을 시킨다면은 매출액은 74조 4,600억 원으로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스르폿 회계 기준이 적게 나오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높게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일반 그 통계하고 좀 틀려요. 왜냐면은 재고가 감소할 경우 보통 이익은 더 증가한 것까지는 맞았는데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원래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 작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을 다시 꼼꼼히 다시 한번 봤는데 다른 데 적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특별은행인데 현금 흐름표 유형자산 대체에 3천억에 의한 역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 판매형은 매출로 안 잡을지도 모르죠. 복리후생으로 떨지 잡수익으로 잡을지 수입 쪽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현금 흐름 지표로서 캐펙스 2조 1천억 투자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0조 3,647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채권자가 가져간 돈이 1조 한 9천억 원대로서 어, 레버리지율은 6.9%로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 매입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7조 5천억 원의 그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12만 6,100원으로서 2023년도 초보다 64,60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도 1 이하였는데 어, 졸지에 올해 들어와서 1.53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현대차가 34.1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11%. 그런데 외국인 지분이 합치면 더 많네요. 개미들이 이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그러면은 이익 배당도 아까 올려야 되고 그런 거를 보면은 JP 모건 돈 잘 버는 기업은 알짤없이 탁탁 많이 사두는 그런 외국 자본들로 인식이 됩니다. 이상 기아 마치겠습니다. 현대차가 곧 공개가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는 2024년도 죽을 썼습니다만은 자동차만큼은 아주 그 약진을 했죠. 그래서 약진한 거부터 좀 해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